댓글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시계수리점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계수리점 기준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CS 센터와 사설 수리점. 새 상품 구입 후 첫 번째 오버홀인 경우 사설 수리점보다는 공식 CS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홀의 경우 5년 정도 기준을 잡는다면 정식 CS 센터에서 오버홀을 했을 경우 영수증을 소장하고 있으면 중고 판매 시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시계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안에 기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5년 기준 오버홀 다음에 판매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공식 CS 센터에서 오버홀을 받으면 중고 판매 시 플러스 알파 및 직거래 시 정품 확인 절차 없이 빠르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설 시계 수리점 선택하는 기준. 개인적으로 선택한 기준으로 론진 밑으로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의 경우 공식 CS 센터와 사설 수리점 수리 비용을 비교한 후 수리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공식 CS 센터보다는 사설 수리점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의 경우 특별한 모델 제외하고 대부분 성능이 고만고만해서 사설 수리점에서도 수리가 잘 됩니다. 사설 시계 수리점의 경우 동네 금은방 혹은 동네마트에 있는 시계 수리점의 경우 배터리 교체나 줄 교체 외에 오버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오버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예지동 업체로 위탁으로 맡겨지기 때문에 중간에 수리 비용도 올라가고 위탁업체 기술자들이 실습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시계 마루타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설 수리점의 경우 서울 기준 예지동을 추천드리며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위치 및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설 수리업체 선택하는 기준.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에 시계수리 장인 혹은 30년 경력 등등 다양한 수리업체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경력이나 시계수리 장인 이런 헛소리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시계수리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계수리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시계수리점 내부 청소 상태, 작업 테이블 정리정돈, 시계수리 도구의 컨디셔닝 상태 수리하시는 분의 복장 등등 시계수리사로서 기본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이 먼지가 많고 작업 테이블이 엉망인 경우 대부분 고급 시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작업 시 우레탄 골무 없이 다이얼이나 무브먼트를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 도구에 녹이 슬어있거나 제대로 된 도구 없이 작업하는 시계수리점은 믿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계수리장인 및 100년 경력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계 무브먼트나 다이얼을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 사람 손에서 나오는 유분은 시간이 지나면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다이얼에 지문이 묻어서도 안 됩니다. 시계수리장인 및 100년 경력 있는 분도 손가락에 유분 및 지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시대 장인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한 분야 오랜 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장인이라고 평가하거나 호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전통을 지켜가며 자신만의 프라이드를 유지하며 한 분야 정점의 자리를 오래 지키는 분들이 진정한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시계 수리 장비가 있다고 해서 수리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계 수리 특성상 깔끔한 주변 환경 및 작업 테이블 정리정돈, 수리 장비의 컨디셔닝은 시계수리사의 성격이나 시계수리사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경력 시계장인이라는 시계수리점에 1억이 넘는 하이엔드 시계수리를 맡기려고 시계수리점을 방문했을 때 주변에 먼지가 많고 작업 테이블은 엉망이고 수리도구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해도
저라면 시계 수리를 맡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계의 가격을 떠나서 시계 수리사로서 고객의 시계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시계 수리사로서 직업적인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계 수리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시계 수리점을 찾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시계 수리점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계 수리의 능력은 개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시계를 잘 고친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업체들도 많습니다. 예지동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시계 수리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계 수리점은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수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시계 점검을 위해서 뒷백 오픈 시 찍힘이나 스크래치를 막기 위해서 테이핑 작업 후에 오픈하는지, 핸즈를 뽑을 때 커버를 사용하는지, 핸즈를 꼽을 때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시계 데미지를 입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핸즈 스크래치와 다이얼 스크래치, 다이얼 찍힘, 다이얼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오염되는 경우, 시스루백 시계의 경우 플레이트 찍힘이나 플레이트 나사 스크래치 등등. 시계 수리사라면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상처나 데미지에 주의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를 아무리 잘 고쳐도 핸즈 및 다이얼에 상처를 내면서 작업한다면 시계 수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버홀 관련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30년 넘는 경력의 시계 장인이 요즘 시계는 극한의 환경 아니면 10년에 한 번 오버홀해도 괜찮다고 했다고 헛소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버홀의 경우 본인이 원하시면 20년에 한 번 오버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계식 시계는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 및 오버홀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기계식 무브먼트 구조상 소모성 작은 안개의 부품 고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무브먼트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 점검은 주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검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공식 CS 센터나 좋은 시계 수리점의 경우 먼저 시계 점검을 요청한 후에 시계 문제가 없다면 양심적인 시계 수리사라면 무조건 오버홀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계 점검 요청 후 사용기간을 이야기하고 현재 시계 상태가 오버홀을 해야 할 때인지 물어보면 시계 상태가 좋은 경우 1년이나 2년 더 착용하고 오버홀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오래 다녔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10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이 없다면 아무리 긴 경력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 수리점에 방문해서 오버홀 주기를 문의했을 때 성의 없이 요즘 시계는 10년 넘어도 고장 없이 잘 돌아간다고 30년 경력 시계 수리사가 말했다고, 만약 그 말만 믿고 10년 그냥 착용하다가 무브먼트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관리 점검 및 오버홀 기간은 알아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중고차나 중고시계도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시계 수명이 결정되고 또한 중고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중고 시세를 떠나서 저라면 큰마음 먹고 구입한 명품 시계, 관리 잘해서 고장 없이 오래오래 착용하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영상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으며 제 경험이 온 국민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시계 수리 업체 추천 및 매장 위치, 시계 수리 견적 댓글에는 답변 안 드립니다. 본 채널의 취지는 시계 초보인들이나 시계 덕후들을 위한 시계 관련 정보 채널입니다. 장사를 목적으로 만든 채널이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며 영상에 못다한 이야기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써놓겠습니다. 영상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